모두의 채용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취업에 필요한 뉴스와 채용 시장의 흐름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단짠 취업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트러스턴 컨설팅의 차재영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쌤 주말에 날씨가 정말 춥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된 거죠?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그쵸. 날이 추워졌습니다. 아하. 근데 다시 또 비가 내리면서 조금 온화할 텐데 오늘은 또 내일부터 또 다시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그럼 계속 추워지는 건가요, 앞으로? 앞으로는 조금 그럴 전망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MC 연지는 별 죄가 없죠. 날씨를 소개해 주시는 분인데 네. 날씨를 막 이렇게 재는 건 아니니까. 그럼요.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해야 되는데 그쵸. 또 오늘 저희 MC께서 저에게 귤을 네. 또 선물을 주셨어요. 네, 이렇게 추운 날에 피디님 못 역시 받으셨죠? 이불 안에서 저는 이런 귤을 까먹는 게 또 재미 그쵸.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또 감안하셔가지고 귤도 주시고 그럼요. 메뉴 챙기고 해야 되는 거겠죠. 너희가. 네, 쌤 또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건데 겨울에만 좀 즐길 수 있는 레저나 스포츠 같은 거 있잖아요. 좀 그쵸, 즐겨 하시는 그쵸. 거 있을까요? 한때는 즐겨 했지만 뭐 네. 이렇게 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이제 뭐 웬만하면 스키장 등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네. 그런 상황이었고 철저하게 그냥 다치지 않는 쪽으로 네.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만화책을 뭐 보냐 뭐 이런 상황들도 있는데 요새는 또 OTT 컨텐츠 보는 것도 있고 네. 뭐 제가 좋아하는 것들 찾아보는 것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채용 소식도 찾아보고 또 방송 대본도 이렇게 좀 준비하고 아유 바빠라 해갖고 그냥 겨울은 그냥 집안에 집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취준생분들도 네. 좀 레저나 스포츠 즐기는 거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쵸, 그쵸. 혹여나 좀 다칠까 봐 중요한 시기엔 좀 아는 게 좋겠죠? 안 한다기보다는 네. 글쎄요. 뭐 좀 미루는 정도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합격하시고 잠시 누리셔도 넣어두고. 되고 이직하시고 네. 누리셔도 되는 거니까 네. 웬만하면 좀 참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이런 오프닝도 가능하군요. 감사합니다. 네. 참자. 우리 네. 차코치와 함께하는 단짠 취업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차쌤이 선택한 첫 번째 취업 기사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중소기업 76% IT 지식 갖춘 신중년 인재라면 정규직 채용이라는 헤드라인의 기사인데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50대에서 70대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중장년 취업 창업 전문 포털이 지난 1일부터 2주간 전국 중소기업 500곳과 개인 회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조사에 따르면요. 응답기업 76.5%는 컴퓨터 기초 활용과 빅데이터 분석,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이수한 중장년 인력이라면 연령과 관계없이 구인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요. 경력을 활용할 수 있고 이직 확률이 낮다가 65%로 가장 높았고요. 책임감이 있고 성실하다가 26%, 조직에 도움이 된다가 8% 순이었습니다. 선호하는 연령대는 50에서 55세가 80.9%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한국경제인협회 중장년 내일센터에 따르면요. 50에서 70대는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임금은 전 직장의 62.7%에 그치고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비율도 하락하는 등 일자리의 질이 낮아지는 게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퇴직한 고급 중장년 인력에 중소기업들을 필요로 하는 정보기술 IT 교육을 받게 하고 관련 기업의 재취업을 돕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쌤도 요즘 혹시 중소기업 등에서 중장년 인력의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좀 알고 계셨나요? 예, 알고는 있는데 이게 그 채용 시장에 있어서 가장 미스매칭이 심한 게 바로 이 중장년층 분들의 채용 부분입니다. 네, 실제로 체감도 하고 계시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외부에 이런 뭐 재취업 관련된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주로 이제 미래의 직업이나 산업 트렌드 뭐 이런 쪽에 강연을 나가다 보면 확실히 이제 트렌드와 자기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쪽의 취업들은 관심이 많으신데 이전에 하셨던 업무에서 받으셨던 연봉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지 못하시는 분들과 실제 기업들이 원하는 이 중장년층 경력자분들에 대한 채용의 어떤 니즈가 서로 좀 맞지가 않는 미스매칭들이 있는데 간격은 좁아지고 있는 단계고요. 아무래도 뭐 IT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추가적인 특정 직무의 교육들이 또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고급 중장년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것들에 따라 중장년층 분들이 노력해 주셔야 될 자격 취득의 요소들도 있는 거고요. 회사들 입장에서도 뭐 채용의 형태를 좀 다르게 가져간다든지 뭐 정규직이라 할지라도 업무의 범위를 좀 구체화시켜서
뭐 좀 적은 연봉이라 할지라도 업무하는데 부담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혹은 교육하는 교육기관과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한다든지요. 네. 다양한 형태로 좀 채용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러니까 니즈와 수요와 공급은 서로가 많은데 매칭이 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것을 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네, 요즘은 좀 워낙 다들 젊게 사시고 제2의 인생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체감하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조금 긍정적인 전망이 아닐까 싶은데 향후 신중년층 분들의 취업 전망 쌤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글쎄요,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네. 좀 조심스러운데요. 네. 단기적으로야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과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까에 아. 대한 좀 근원적인 의문은 남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경력이 있는 소수의 분들의 채용은 점차 기회는 늘어나겠지만 아예 경력이 없는 분이 새롭게 직업을 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좀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존재하리라고 봅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중장년층 분들을 뭐 프론트 개발, 백엔드 개발 뭐 이런 특정 IT 관련 교육들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점점 늘어나는 기관들의 형태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등록을 하셔서 수업을 이수하시고 배우신다고 해도 네. 이걸 실질적으로 특정 기업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연봉적인 부분이나 근무 환경이나 처우적인 부분이 네. 해소가 되지 않는 이런 좀 상황. 물론 그 기업 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만 이런 좀 근원적인 환경 부분이 개선이 되지 못한다면 일시적인 바람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게 사실입니다. 네. 결국 이 중장년 채용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양극화되는 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냥 단순 노동에 가까운 저임금의 채용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고인력들인데 기존의 경력을 살려서 이직하실 수 있는 분들의 이 갭 차이, 요 간극을 좀 줄일 만한 중간 형태의 중장년 채용들이 좀 활성화가 되면 좋을 텐데 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들을 참고하더라도 아예 정말 연령대가 60대 이상의 고연령층 분들만이 모여진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처럼 일을 건 바이 건으로 추진을 하는 협동조합의 느낌 같은 네. 것들도 간혹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아이디어 차원의 미봉책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좀 제도화되고 지원책이 좀 다양하게 나왔으면 하는 개인적으로 좀 바람도 담아 봅니다. 네,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쌤? 청년분들 네. 특히 이제 신입으로 취업을 하려는 분들한테 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평생 직장은 이제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본인이 끊임없이 스스로를 갈고 닦고 나아가야만 하는 부분들, 자신을 브랜딩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이어질 때 좀 먼 미래에도 안정적인 직업을 영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 보이고요. 파이어족이 왜 인기인지 여전히 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어서 바로 단짠투어 뉴스 다음 기사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아 생산직 300명 규모 신규 채용 29일까지 지원서 접수라는 내용인데요.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아가 생산직 신규 채용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동차 제조부서 엔지니어, 즉 생산직을 채용하고요. 채용 규모는 300명 안팎입니다. 지원 서류는 오는 29일 오후 9시까지 접수하고요. 지원 조건은 고졸 이상이고 근무 지역은 오토랜드 광명, 화성, 광주입니다. 최종 선발된 이들은요. 자동차 부품 조립과 조립 전 검사 및 조정 작업, 작업 상황 및 부품 정보 기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앞서 현대차는 올해 생산직 400명을 신규 채용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이뤄진 노사 단체 교섭에 따라 내년에는 800명, 2025년에는 300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상반기 현대차 생산직 채용이 정말 핫했잖아요, 쌤. 그렇죠. 기아 생산직 역시 그만큼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이 현대차 채용 이전에 2년 전에 21년도에 100명 뽑는데 49,432명, 약 5만 명이 지원을 해서 100대 1의 경쟁률, 아니 500대 1의 경쟁률이죠. 네. 엄청난 경쟁률을 자랑했던 것이 바로 기아 생산직 채용입니다. 이번에도 자동차를 제조하는 엔지니어 직군의 채용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보전과 금형 채용은 12월 중에 또 오픈이 또 별도로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의 채용들 이게 그냥 단순히 핫하다 수준의 이슈이긴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상반기 때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가 상반기 때만큼 많은 지원이 있을까에 대한 좀 근원적인 물음표는 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소위 좀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허수가 좀 제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무 경력이 없으신 분들도 사실 상반기 현대차 생산직 채용에 많이들 지원하셨거든요. 여기가 킹산직이래. 초봉이 5천에서 6천만 원이고 평균 연봉 1억에 현대차나 기아차 사면 할인도 해주고 병원비도 대주고 학자금 혜택도 있대. 네. 정년이 보장될 수 있대.
와 하면서 그냥 너도나도 몰렸던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만난 컨설팅 학생 중에는 그냥 은행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퇴사하시고 개인적인 사업을 하시다가 좀 실패를 딛고 다시 취업을 하려고 지원을 하시려고 한다. 근데 나는 차체가 뭔지도 모르고 프레스 도장을 전혀 모르는데 이런 저도 가능할까요? 뭐 이런 분들의 문의도 있었고 실제로 지원을 하는 경우들도 존재했거든요. 실제로 회사 측의 정보에 따르면 현대차가 합격하신 분들 중에 무경력자들도 일부 계셨거든요. 혹은 특정한 뭐 실질적인 뭐 차량과 관련한 특정 산업기사들, 이를테면 뭐 설비나 금융과 관련한 자격이 산업기사라든지 특정 자격이 있어야만 취업을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 회사 측의 입장인데 아무래도 지원을 할 때 지원 논리에 있어서 할 이야기거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전자라든지 기계, 뭐 자동차 공학과 관련한 뭐 고등학교 혹은 초대조를 졸업하신 분들, 대졸자분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던 겁니다. 따라서 내가 완전히 경력이 관련이 없던 분들의 지원은 지난 현대차 생산직 채용보다는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 공개한 기아의 생산직 채용 좀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지원하는 부문에 있어서 전형별 특징을 보면요. 인적성 검사가 12월 둘째 주로 예정이 현재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면접은 1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요 사이로 예상이 되는데 개별 면접이 다대 1 면접, 2대 1 면접일 거고요. 토론 면접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엔지니어 채용에 무슨 토론 면접이야 하시겠지만 토론 면접의 주제가 뭐가 나오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단 토론 면접서 모습을 통해 지원자가 단체 업무에서 협업이나 효과적인 대인관계 그리고 전달력적인 면의 의사소통이 구사가 가능한지를 묻기 위한 거니까 전형 자체에 대한 불쾌감보다는 어떻게 잘 돌파하는지가 중요해 보이고요. 자기소개서 문항들을 보니까 1번 문항 본인이 인생에서 중요하다 생각하는 덕목 성실, 협력, 존중 중에 택해라. 이런 단어를 보면 대부분 성실이나 협력을 선택하기 마련인데 존중 등의 키워드를 통해 다른 지원자와는 좀 다른 메시지를 전해보시는 것도 이게 합격을 보장한다는 게 아니라 좀 차별화의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지원자의 전문성을 묻거나 적합성, 그리고 경험한 인생에서의 경험 중 큰 실패의 원인 분석과 교훈 등을 묻는 부분들, 이게 어떤 직접적인 유관 경험을 적어라라기보다는 문항의 의도에 맞게 본인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것도 이게 그냥 저 진짜 엔지니어 잘할 수 있거든요. 진짜. 어떡하면 좋아? 저 좀 뽑아주세요. 라는 식으로 지원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문항의 의도에 맞게 일을 하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모집 공고에 힌트가 전 있다고 봅니다. 모집 공고를 제가 실제로 보니까 자동차 부품과 조립 과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보유하신 분. 이거 적으면 되겠죠. 근데 나는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러면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를 가지며 다른 작업자들과 원만한 의사소통과 협력이 가능하다. 작업 중 생산 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결함을 식별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을 보유했다. 이거 지금 다 자기소개서 2번과 3번에 해당되는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이거를 쓴다고 썼는데 내 경험을 일방적으로 다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2019년도에 프로젝트를 했을 때 일인데 그때 이랬고 저랬고 그랬지만 잘 완료됐어요. 이렇게 그냥 글을 쓰고 끝내면 이게 뭐야? 그러니까 뭘 어떻게 협력하고 뭘 적극적으로 했냐는지를 묻는 거잖아. 라는 그 문항에 맞게 해야 할 말만 좀 제대로 적어주시는 자기소개서나 면접 답변 구축도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네, 쌤 그리고 이 기사 중에요. 현대차는 올해 생산직 400명을 신규 채용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이뤄진 노사 단체 교섭에 따라서 내년에는 또 800명을 채용하고 2025년에는 300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수많은 인원들에 대한 채용 계획에 주목을 하게 되는 현상인데요. 당분간 이러한 채용 지원자들의 쏠림 현상이 좀 지속이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쏠림 현상은 지속이 되겠지만 쓸 사람은 쓴다. 쓸. 방송에 맞는 표현 쓴 거 맞죠? 잘했죠? 다른 단어 있는데 좀 사람으로 바꿨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어느 정도 이 전형이 좀 고도화되고 체계화가 되면 그만큼 좀 이런 대비를 위한, 전형을 위한 대비를 하는 또 다른 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할 사람을 뽑는 건데 특정 전형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고 어떤 문제가 나올지 필요로 하는 이런 좀 학습화되는 취업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기아 생산직 지원의 채용
활용에 있어서 지원하시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은데 유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라면 이게 29일 수요일 오후 9시 마감이거든요. 저라면 28일 안으로 마감을 해서 제출해야 될 겁니다. 서버가 다운되는 일들이 분명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미루지 마시고 일단 제출을 빠르게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쌤, 이 기사를 선택한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을 좀 생각하고 가면 좋을까요? 단순한 어떤 채용의 쏠림 현상 부분들도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의 니즈가 이런 쏠림 현상의 생산직 채용임에도 많은 지원자들의 쏠림 현상이 벌어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기업들이 잘 구축해 나가야 되는지도 생각해 볼 부분이고요. 채용의 브랜딩을 되게 잘하고 있는 현기차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사도 바로 만나볼게요. 헤드라인이 참 흥미롭더라고요. 금융권은 ISTJ, 마케팅은 E를 선호한다. 이 취업시장까지 파고든 MBTI 검사라는 헤드라인인데요.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단순 개인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재미로 활용하는 MBTI가 최근 직원 채용 과정, 평소 요소로 사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구직자들의 불만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은 자기소개서에 MBTI를 기재하도록 하거나 면접에서 MBTI를 물어보는 식으로 지원자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직무별 선호 MBTI가 따로 있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모집 직종에 유리한 유형을 써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권 취업 준비생은요, 이 MBTI를 솔직하게 썼다가 불합격할까 봐 걱정된다며 취업 컨설팅에서 금융권에선 책임감이 강하고 꼼꼼한 ISTJ인 척 연기를 하면 된다는 조언을 얻기도 했다고 말했고요. 또 마케팅 광고회사 취업 준비생은요, 면접 스터디에서 외향적인 E와 상상력이 풍부한 N이 합격률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한 인사 담당자는 신입이 조직에 융합되지 못하고 퇴사하는 사례가 늘자 정량적인 점수보다 지원자의 성격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MBTI로 지원자의 직무 적성을 파악하기엔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TI가 유행을 하면서요, 쌤, 이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MBTI를 묻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직도 좀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거는 조금 제가 기사를 선택한 이유가 이게 일단 오프닝부터 1년 넘게 취업을 못한 분의 면접 때 불합격을 받은 요인이 MBTI에서 INFP 말한 것 때문에 떨어진 것 같다 해서 시작이 됐다라는 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게 특정한 한 답변 갖고 지원자가 붙고 떨어지는 건 분명 아니거든요. 어디까지나 구실을 위한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물론 기자님께서 열심히 기사 써주신 건 너무 감사하지만 이거는 절대 이렇게 나올 수는 없다고 보고요. MBTI 유형을 묻는 질문 정도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묻는 초반 질문이나 아니면 그 다음 질문의 예열용 질문인 겁니다. 특정 MBTI 유형을 묻고 그 유형의 성격이 과연 이 업무에 맞겠냐? 맞다면 근거의 경험을 들어달라. 뭐 이런 패턴으로 질문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일부분만을 놓고 판단한다는 건 좀 어폐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려면 채용 담당자들 모두가 MBTI 박사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딱 하면 다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뚝도 말고 뭐 평화로운 지도자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와야 되는 건데 뭐 그게 그러시지 않을 것 같거든요. 평화로운 지도자만 다 모으면 그 일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일꾼이 되어야 할 텐데 말이죠. 이게 사실 모 대기업이 3년 전, 그러니까 2년 전에 자기소개서 문항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MZ세대인 당신, MZ세대에 대해서 정의하시고 이를 어떻게 업무에서 잘 수행할 수 있는지의 포부를 밝히시오. 뭐 이런 문항들이 나왔던 적도 있거든요. MZ세대인 청년 여러분들이 MZ세대인 것조차 모르는데 기성세대가 그걸 규정해놓고 그걸 문항에 넣어서 촌극이 벌어졌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일시적인 현상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혈액형처럼 뭐 혈액형을 물었던 적도 한때는 있었거든요, 예전에. 저 당해본 적 있어요. 그렇죠. 뭐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때 밈에 가깝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MBTI는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 정도로 전반적인 총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MBTI를 면접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특정 MBTI 유형을 밝히면 여기 좀 우려했던 그런 참가자들, 뭐 지원자들처럼 탈락할 위험도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이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면접 그러니까 면접관에도 면접관 가이드라는 게 있고 회사에서 교육을 할 텐데 MBTI 질문이 아마 면접 리스트에 있을 확률은 대기업 기준으로는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면접관 개인의 개인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요즘 그 MBTI가 유행이라지
한번 내가 물어나 볼까 하고 이제 물어봤던 나 되게 잘 물어본 것 같아. 나 네, 되게 네. 힙한 면접관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나 그런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했던 개인기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개인기. 이거를 밝혔다고 탈락한다. 이거는 오히려 공정한 채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또 기사 중간에 보면 취업 컨설팅에서 금융권에서 책임감 강하고 똑똑한 ISTJ인 척할까봐 연기하면 조언이 된다. 글쎄요, 이거는 거의 뭐 액션 스쿨 아닙니까? 지금 네.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것도 좀 우픈 상황이라고 보고요. 네. 면접 스터디 때 이런 풍문들이 많이 돈다고 하더라고요. 네. 누구님은 ISTJ로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한 개인의 특정 측면에 대한 언급일 뿐이기 때문에 네. 진솔하게 본인을 밝히고 이러한 성향, 또 MBTI가 유형이 바뀌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과거엔 이랬는데 네. 최근 들어 이런 점수 결과도 나왔다라는 식으로 좀 우회해서 표현하시면 지금 본인이 원하는 답 좀 변형해서라도 답해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앞으로도 이러한 이 성격 유형 검사라던가 유행을 채용 전형에 적용하는 기업들이 좀 많아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일시적으로 적용했다가 아마 네. 경영진에게 혼이 날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이거는 알겠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니까 구직자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네.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정상적으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찻쌤과 단짠 취업 뉴스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영 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